안녕하세요. 서브컬처 게임만 3번 만든 게임 캔버스 강사 유리링입니다. 지금은 서브컬처가 아닌 다른 장르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제 경험이 최근 경향과 살짝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서브컬처 게임 개발에 관심이 있는 지망생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와, 서브컬처 게임이라 하면 이제는 서브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메인스트림으로 자리 잡은 장르라 생각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모바일 플랫폼, 애니메이션풍 그래픽의 캐릭터 뽑기가 주요 비즈니스 모델인 수집형 게임을 일컫죠. 원신, 블루 아카이브, 우마무스메, 승리의 여신 니케 등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서브컬처 게임만 전문으로 개발하는 스튜디오들이 몇 개 있습니다. 원신의 성공으로 K 원신을 꿈꾸며 이제서야 발을 담그기 시작한 회사도 있지만요. 이런 서브컬처 전문 게임 개발사 또는 프로젝트 팀에서는 어떤 신입을 어떤 기준으로 뽑는지, 내부 분위기는 어떤지를 지금부터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서브컬처 게임 개발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네,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대부분 오타쿠가 맞아요. 만약 어떤 오타쿠 게임이 오타쿠스럽지 않은 운영을 한다면 개발팀이 아닌 다른 팀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하셔도 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오타쿠의 비중이 높아요. 플레이하는 게임도 대부분 겹치기 때문에 어떤 기획을 설득해야 할 때도 프리코네에 있는 그것, 명일방주에 있는 그것이라 뭉뚱그려 말해도 그게 뭘 말하는지 서로 이해를 할 뿐만 아니라 그게 왜 좋은지도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압도적으로 절약되어 편리합니다. 무엇보다 아침 인사로 다들 키타산 블랙은 뽑으셨습니까? 같은 말을 해도 다 알아듣는다는 점이 좋았어요. 하지만 종종 예외가 있는데 대기업에서 갑자기 오타쿠는 돈이 된다고 서브컬처 게임을 만들기 시작한 케이스가 그러합니다. 서브컬처 개발 경험이 없던 사람들을 이 팀 저 팀에서 차출해가지고 대충 팀을 꾸린 사례죠. 이런 팀의 신입으로 입사하게 되면 아무리 오타쿠 감성을 목소리 높여 주장해도 내가 신입이라 게임 개발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로 시작하는 무적의 논리로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서브컬처 전문 스튜디오 또는 유명한 오타쿠 PD가 있는 믿음직스러운 서브컬처 팀을 노리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아요. 서브컬처 게임 회사의 오타쿠는 프리패스일까요? 아마도 이걸 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 질문인데요. 오타쿠 감성이 중요한 게임을 만들고 있다고 하여 오타쿠를 특별히 우대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실제로 팀의 오타쿠 비중이 높다고 해도 오타쿠를 선별해서 뽑은 게 아니라 뽑고 나니 오타쿠였다는 케이스가 더 많을 거예요. 어떤 종류의 회사든 신입을 뽑을 때 최우선으로 보는 점은 이 사람이 우리 팀에 잘 융합할 수 있는 사람인지, 성장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같은 것들인데 서브컬처 게임 회사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엄청난 덕력을 뽐내봤자 그게 합격에 엄청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원자들 대부분이 오타쿠이고 이미 팀에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오타쿠이기 때문이죠. 자신의 덕력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그 팀에 있는 사람들이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소양 말고는 갖고 있는 게 없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에 오히려 합격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오타쿠 속성 외에도 자신을 돋보이게 만들 또 다른 무기가 반드시 필요해요. 실력이든 경험이든 스펙이든 말이죠. 서브컬처 회사를 지망하는 신입분들 중에 종종 이 게임팀에는 진짜 오타쿠가 없는 게 분명하니 진짜 오타쿠인 내가 지원하면 반드시 뽑아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합격을 만만하게 보시는 분이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모든 조건이 같다면 오타쿠인 사람이 당연히 더 유리하겠지만요. 저 역시 뭔가에 깊게 파고들 줄 아는 오타쿠분들을 진심으로 리스펙하고 채용해도 우대하는 편입니다. 서브컬처 게임 회사의 게임 기획자로 입사할 때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일반적인 게임 회사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서브컬처 게임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꼽아보자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다양한 서브컬처 게임 플레이 경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두 개만 깊게 플레이한 지원자는 너무 흔하고요. 최종장까지 클리어한 뒤 매일 숙제 돌리면서 분재 키우는 중인 게임이 여럿 있어야 합니다. 그냥 해봤다 해서 그치면 당연히 안 되고 타겟 플레이어가 어떤 요소를 선호하는지 꿰뚫어보는 능력, 트렌드 흐름 분석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서브컬처 게임의 성공 요인을 그래픽이나 소통하는 운영 때문이라고 밖에 말을 못한다면 기획자가 서브컬처 게임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라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깊은 기획자의 시야로만 보이는 숨겨진 성공 요인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이는 단기간에 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만약 이러한 소양을 갖고 있지 않다면 실무 능력 같은 다른 무기를 키워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실제로 서브컬처 게임팀 안에 오타쿠가 아닌 기획자도 일정 비율 있긴 하니까요. 그리고 게임뿐만 아니라 다른 전반적인 서브컬처에 대한 이해도도 있으면 좋습니다. 실제로 면접 때 서브컬처 게임보다는 애니메이션에 대한 질문을 더 많이 받아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서브컬처 게임 플레이에만 매몰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신만 플레이한 사람은 원신 라이크밖에 못 만들지만 젤다를 플레이한 사람은 원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원신의 최초 개발자가 원신을 플레이했기 때문에 원신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 아닌 것처럼요. 다양한 장르의 게임들을 플레이하다 보면 다른 서브컬처 기획 지원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서브컬처 게임 회사에 지원할 때는 어떤 기획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할까요? 실무 능력과 서브컬처에 대한 이해도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획서를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캐릭터 수집형 게임에 신규 제작할 캐릭터 기획서를 쓴다고 하면 캐릭터 능력을 주요 기준으로 해서 기존 캐릭터와의 차이점, 기존 캐릭터들과의 시너지 조화, PVP 메타 흐름, 플레이어의 니즈, 출시 시기 등을 반영해서 쓰게 될 텐데요. 서브컬처 캐릭터 수집형 게임의 신규 캐릭터 기획서를 쓴다면 거기에 더해서 해당 게임에 원래 있던 캐릭터들이 갖고 있지 않은 성격, 외형, 배경 설정, 에피소드, 타 캐릭터들과의 관계성까지 어느 정도 고려해서 캐릭터의 능력에 반영해야 할 겁니다. 신규 캐릭터가 추가될 때 함께 진행되는 전용 시나리오 이벤트 스테이지까지도 포함해서 생각해가면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따라서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가상의 게임에서의 신캐 창작 기획서보다는 이미 있는 유명한 서브컬처 게임의 신규 캐릭터, 신규 스테이지, 신규 콘텐츠를 추가하는 기획을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캐릭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성격이나 포지션이 기존 캐릭터와 겹칠 것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므로 신캐를 창작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지만 이미 캐릭터가 많이 있는 게임에서는 기존 캐릭터들과 잘 어우러지면서도 신캐만의 개성이 담긴 캐릭터를 쥐어짜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기획자는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서 창의력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보다 이미 있는 환경 속에서 이래저래 빡빡한 제약이 걸린 와중에 창의력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 더 많으니까요. 서브컬처 장르의 경우 타 장르에 비해 지원자와 심사자의 게임 플레이풀이 굉장히 많이 겹치는 편이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쉽습니다. 플레이어들 역시 하나의 서브컬처 게임만 아는 경우는 드물어서 어느 한쪽에 있는 게임 시스템을 다른 게임에서도 기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을 노려 다른 서브컬처 게임에는 기본적으로 있는데 이 서브컬처 게임에는 아직 없는 시스템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보고 제안하는 기획서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새로운 콘텐츠가 기존의 콘텐츠와 상충되면 안 된다는 것, 분재 게임을 포지셔닝한 게임에 하드코어한 콘텐츠를 넣는 등의 전체적인 방향성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것, 콘텐츠 생산 비용이 너무 커서 기획의 역량보다는 아티스트의 역량에 콘텐츠의 성패가 달려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기획적 역량 어필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서브컬처 게임 회사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류 전형과 마찬가지로 일반 게임 회사 면접과 서브컬처 게임 회사의 면접이 특별히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인생 애니 추천해보세요처럼 오타쿠스러운 질문을 받은 경험은 종종 있었던 것 같네요. 하지만 이런 질문이 엄청난 변별력을 갖는 건 아니고 그저 공감대 형성 목적 정도에 그칠 뿐이니 어디까지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이라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왜냐하면 지원자들 대부분이 오타쿠라 당신이 진짜 오타쿠인지 아닌지는 생각보다 그렇게 궁금하지 않기 때문이죠. 실제로 제가 합격해서 다녔던 서브컬처 게임 전문 스튜디오에서는 오타쿠 관련 질문을 단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오타쿠 비중은 역대급이었죠. 실력으로 뽑았을 뿐인데 알고 보니 오타쿠였다는 사례죠. 그리고
특별히 기억에 남는 면접이 있다면 애니메이션 제목이 가득 적힌 종이를 주고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체크하라고 한 뒤 그에 기반한 질문을 했던 면접이었어요. 그때 받았던 질문을 살짝 변형해서 말씀드리자면 리제로와 코노스바와 최애 아이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같은 류의 질문이었던 것 같네요. 일반인이라면 그게 뭔데? 또는 미소녀가 나오는 일본 오타쿠 애니라는 공통점이 있다 정도만 말할 수 있겠지만 진짜 오타쿠라면 더 깊이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아시는 분은 댓글에 달아주세요. 서브컬처 게임 회사에 가면 덕업일치를 이룰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이상으로 덕업일치를 누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서브컬처 게임팀에 있었을 때는 캐릭터들의 성우를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애니메이션을 많이 봐서 성우도 좀 알고 있던 제가 주인공을 비롯한 수많은 캐릭터들에게 어울리는 성우를 자유롭게 고를 수 있었던지라 직업 만족도 최상을 찍었었죠. 심지어 시나리오 기획자분은 이 유명한 성우들의 녹음 디렉팅까지 직접 담당하셨어요. 정말 부러웠습니다. 유명 애니메이션 캐릭터 콜라보가 있어 그에 어울리는 전투 스킬을 만들기 위해 업무 시간에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연구하고 토론하는 그런 재밌는 시간들도 있었고요. 그 밖에도 도쿄게임쇼, 아키하바라 출장, 협업하는 일본 회사 출장 등 일본에 업무적으로 다녀온 경험도 자주 있었습니다. 무료로 덕질하면서 돈까지 받다니 정말 최고죠. 부디 이런 행복한 덕업일치 일상이 여러분들의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서브컬처 게임 회사의 신입 기획자로 입사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게임 캔버스 유리링을 찾아주세요.